여러분, 제 병을 바꾼 건 약이 아니라 음식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예요. 음식 먹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올해 N시간 실천하고 있는 이 순서 하나만 딱 바꿔도 혈당이 안정되고 과식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소화가 편해집니다. 식단은 바꾸지 않았는데도 순서만 이렇게 바꿔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원장님, 평소에 뭘 드세요? 맨날 채소 얘기하고 뭐 자연식 얘기하는데 고기는 안 드세요? 예, 저 다 먹습니다. 저도 고기, 뭐 생선, 달걀 다 먹어요. 응?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예요. 음식 먹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올해 N시간 실천하고 있는 오삼 식사법의 핵심입니다. 제 식사의 핵심이죠. 오삼 식사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잎채도 5가지 이상, 뿌리채도 3가지 이상을 내 몸의 상태에 막 맞춰서 갈아 먹든지, 생채소로 먹든지, 샐러드로 먹든지, 이것을 식사 전에 먼저 먹는 그 습관입니다. 저는 보통 과일이나 뭐 뿌리채소 같은 것을 식사 전에 한 1, 20분 전에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잎채소를 충분히 이렇게 샐러드로 보통 먹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서 같이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과 발효식품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했던 일반식, 원래 먹던 일반식을 먹습니다. 결국 이것은 몸에 좋은 거 먼저 먹는 습관이에요. 이 순서 하나만 딱 바꿔도 혈당이 안정되고 과식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소화가 편해집니다. 식단은 바꾸지 않았는데도 순서만 이렇게 바꿔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사이기 이전에 다양한 식이요법을 직접 경험해본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유기농 식단, 뭐 니시요법, 거스요법 좋다는 거 정말 많이 해봤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맛있는 걸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를 억누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막 참고 하는 식단은 결국 실패한다. 그래서 참지 않아도 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게 된 겁니다. 지금의 제 식사는 더하기가 아니라 그래서 빼기입니다. 저는 하루 2끼를 먹는데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한 16시간 정도 공복을 좀 유지하고 점심과 저녁을 5-3 식사법으로 배고프지 않게 충분히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하루에 먹는 음식의 총량은 칼로리로 따지면 약 한 1200에서 1300 칼로리? 요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 현대 영양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적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은요,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라 음식의 질의 문제입니다. 생채식 위주의 이런 식단들은 결국 내 몸이 더 맑아지고 피로감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되게 만들어 줍니다. 칼로리보다도 더 중요한 거죠. 내 스스로 충분히 효율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유는 간단합니다. 잎채소는 혈액을 맑게 하고 뿌리채소는 면역을 안정시키고 발화현미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원료가 되는 거죠. 현대 영양이 계산하지 못하는 이 자연의 에너지 시스템이 바로 이 생채식에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 식사를 하게 된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제 몸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젊었을 때 저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면 늘 피곤했고 뭐 영양제, 뭐 건강기능식품, 뭐 보약, 몸에 좋다는 거 늘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늘 피곤하고 밤에 막 또 깊은 잠 못 자고 불면으로 막 고생하고 또 손발이 차고 장은 늘 과민했습니다. 검사를 하면은 늘 같은 말이 돌아왔죠. 정상입니다. 신경성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제 병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맥이 나타나고 뭐 건성 같은 피부 질환이 나타나고 또 당뇨가 오고 고혈압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로서 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내 몸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서 다른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자괴감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의학보다 더 깊은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이 몸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또 이 내 마음이, 긴장된 삶이 어떻게 병을 만드는지, 또 내 세포가 어떤 음식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그걸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 인생을 바꾼 건 그 첫 번째 환자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몸이 약하면 뭔가 막 좋은 걸 더 먹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양제도 더 먹고 기능성 식품 더 먹고 막 한약도 더 먹고 좋다는 건 다 더 넣었죠. 하지만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불면은 그대로고, 피부도 그대로고, 부정맥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보였습니다. 몸은 부족해서 병이 나는 게 아니라 넘쳐서 병이 나는 것이다. 음식도, 독소도, 스트레스도, 욕심과 집착의 어떤 이런 생각도 이미 너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넣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쪽으로. 그때부터 제 의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하는 의학이 아니라 비우는 의학으로. 몸을 이렇게 비우기 시작하자 막혀있던 그 흐름이 열리고 세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난 세 분의 스승이 계셨는데요. 막 썩었어요. 또 동양의 그 거장이죠. 니시가츠죠. 그다음에 제가 또 마음의학을 배우게 된 계기가 된 칼 사이먼트. 이분들은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원래 스스로 그냥 낫는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 있다. 그들이 일할 수 있게 방해하지 않는 것이 진짜 의학이다. 그 깨달음이 지금 이 저를 만들었고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어떤 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흐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가벼워지고 밤에는 쫙 깊은 잠이 오고 손발이 따뜻해져 막혀 있던 흐름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이 살아나고 있구나, 이 느낌이 왔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안이 좀 줄고 숨이 깊어졌습니다. 혈류가 흐르고 피가 맑아지면 감정도 좀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치유는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요. 여러분, 치유는 뭔가를 막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뭔가를 막 더 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지 않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오늘 그 한 끼, 한 호흡, 그것 하나만 좀 바꿔보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할 겁니다. 예, 여러분, 제 병을 바꾼 건 약이 아니라 음식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어떤 제 몸으로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의료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환자로서 내가 먹은 음식이 나다, 이걸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음식이 혈액을 바꾸고 혈액이 또 세포를 바꿉니다. 그리고 또 세포가 바뀌면 당연히 병이 바뀝니다. 밥상을 바꾸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속이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장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배가 좀 가볍고 대변이 좀 좋아지고 체온이 좀 올라가고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혈류가 살아났다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그때부터 또 이어서 피부가 달라지고 잠이 깊어지고 피로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독소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혈당 스파이크도, 혈당의 어떤 흐름도 안정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음식이 주는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심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막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부정맥 진단까지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식사 순서를 바꾸고 나서 공복을 또 유지하면서 심장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결국 당독소가 안정되고 혈액이 맑아지니까 혈류의 흐름까지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또 수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막 자는 게 아니라 그냥 깊이 그냥 알아서 잠이 듭니다. 이것은 장이 비워지고 혈류의 흐름이 좋아지니까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해도 막 너무 예민하고 쉽게 막 짜증나고 쉽게 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바꾸고 나서 마음이요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면역의 70%는 장에 있고 장은 뇌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좋아지면은 세로토닌, 가바 같은 신경 물질이 안정되게 되고 결국 감정이 같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는 마음보다는 장을 먼저 봐라. 네 번째 변화는 면역입니다. 이건 빠르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조금만 막 피곤해도 좀 뭔가 아프고 한 번 또 아프면 또 막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의 버티는 힘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건 혈액의 질과 장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면역은 단순히 백혈구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의 질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걸 바꾼 게 바로 밥상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변화는 당뇨와 고혈압 수치가 이제 안정됐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 머리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막 생각이 너무 많이 흐릿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바꾸고 나서
정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집중력이 달라졌습니다. 혈당의 흐름과 염증 반응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뇌혈관에 뇌피세포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브레인포그라고 하는 이런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죠. 하지만 식사 순서를 조절하면 혈당이 만만하게 오르고 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죠. 그 결과 생각이 밝아지고 감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혈당이 흔들리면은 뇌도 같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혈당이 안정되면 생각도 빨라집니다. 여러분, 몸은 항상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리는지, 무엇이 나를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그걸 그냥 무시했을 뿐입니다. 몸은 계속 말합니다. 피로, 염증, 불면, 통증, 이건 다 신호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그 신호를 다시 듣는 겁니다. 결국 음식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밥상이 최고의 병원입니다. 치유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 끼, 한 입의 선택, 그게 시작이며 과일 한 입, 채소 한 접시, 천천히 그 씹는 그 시간, 이 단순한 변화가 내 안의 의사를 깨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막 특별한 걸 먹어야 낫지 않을까. 하지만 치유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있다라고 계속 반복드리는데요. 면역을 담당하는 의사, 해독을 담당하는 의사, 회복을 담당하는 의사. 그래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 안의 의사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기르는 그 자연치유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몸은 원래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방해물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음식의 문제, 둘째는 마음의 문제, 셋째는 습관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혈류의 흐름, 즉 온도의 문제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의 문제는 또 나눠보면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과식입니다. 과식. 장이 쉴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는 독소 문제입니다. 가공식품, 정제당, 산화된 기름. 셋째는 불균형입니다. 진짜 음식은 부족하고 가짜 음식이 넘칩니다. 이 3가지만 좀 정리해도 몸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식사요법은 더 먹는 방법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비우는 겁니다. 저는 아침을 먹지 않고 물을 주로 충분히 많이 마시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공복을 유지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장은 쉬고 간은 해독하고 세포는 정리됩니다. 공복이 좀 길어지면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오토파지 현상이 활성화됩니다. 내 안에 손상된 세포들을 스스로 청소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공복은 굶는 것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혈액을 막 바꾸는 겁니다. 이제 결국 모든 치유는 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잎채소입니다. 비타민과 엽록소가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으로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들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 뿌리채소, 미네랄과 수분이 풍부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셋째는 발효식품과 발화현미라고 제가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이거 생명력 있는 효소와 장내 미생물들이 결국은 장을 살려주는 겁니다. 핵심은 비싼 음식이 아니라 다양성과 균형입니다. 이 조합이 바로 5.3 식사법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혈액을 바꾸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장입니다. 면역의 70%는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장이 무너지게 되면 면역, 감정, 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발효식품, 발화현미, 생채소 이 3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이 살아야 몸이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뭘 먹어야 하냐라고 이렇게 자주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순서가 먼저 중요합니다. 과일 또는 뿌리채소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채소, 잎채소, 뿌리채소 같이 섞어서 샐러드 아니면 갈아서 마지막에 그냥 일반적인 식사듯 일반식. 이 순서 하나로 혈당이 달라져요. 인슐린 달라지고 염증이 달라집니다. 결국 세포의 환경이 바뀝니다. 음식은 몸만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도 같이 바꿉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감정이 안정되고 염증이 줄어들면 생각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치유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같이 회복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 음식은요, 치료제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밥상이 최고의 병원이다. 우리는 더 좋은 걸 찾으려고 하지만은
이니 답은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좀 순서를 좀 바꾸시고 채소를 먼저 먹고 천천히 먹는 거,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웁니다.